민승기 전 회장과 뉴욕 한인회 간 99년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가 지난 2월 달에 이 리스 계약을 뉴욕시 등기소에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뉴욕 한인회 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체류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를 즉각적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 재판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할렘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선로에서 불이 붙어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선로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이 또다시 서버렸습니다. 더욱이 하루 동안에만 3차례 열차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열차 중단 사고에 1000여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핫도그 대량 리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식자재용 육류에서 제대로 발굴되지 않은 뼈 조각이 들어가 있을 우려 때문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KBTV 뉴스9입니다. 민승기 전 회장과 뉴욕 한인회 간 99년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가 지난 2월 이 리스 계약을 뉴욕시 등기소에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욕 한국일보는 뉴욕시 등기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사가 지난 2015년 4월 15일 민승기 전 회장과 체결한 99년 리스 계약 각서를 지난 2월 1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뉴욕 한인회가 149 웨스트 24 스트릿에 그라운드 리스권을 이스트 캐피털 파트너사에 99년 동안 리스해주기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민승기 씨가 뉴욕 한인 회장 자격으로 서명했고 서호진 변호사가 민승기 전 회장의 서명을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장 뉴욕 한인회 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관에 대한 매매는 물론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측은 뉴욕주 검찰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된 뉴욕 한인회가 주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체류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를 즉각적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 재판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하게 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에서든 체포해 이민 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정부 관리들은 이번 조치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포괄 이민 개혁이라며 의회가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과 정치 세력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덧붙여 현실적으로는 이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할렘 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선로에서 불이 붙어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선로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 지하철 선로에서 불이 붙어 최소 9명의 승객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145가역 근처 세인트 니콜라스 에비뉴를 지나는 선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화재로 열차가 뜨거워져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약 1시간가량 열차 안에 갇혀 있었으며 몇몇 승객들은 탈출을 시도하려고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은 연기가 열차에 들어와 호흡곤란을 겪은 승객도 발생했습니다. 이날 소방대원의 구조로 승객들은 탈출했으나 최소 9명의 승객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선로는 A와 B, C, 그리고 D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선로로 승객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화재로 B와 C 노선의 열차의 운행은 전면 중단됐으며 A와 D 노선 열차는 125가역까지만 운행을 했습니다. MTA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완전한 수리는 금요일 오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이 서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5일 하루 동안에만 3차례의 열차 중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이 기술적인 결함 등으로 멈춰선 것입니다. 이날 열차 중단 사고에 1000여 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동안 3번의 열차 중단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이 전력 문제 등으로 또다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15일 오전 11시경 NJ 트랜짓 열차가 펜스테이션역 근처에서 기술적인 결함을 일으켜 멈춰섰습니다. 당시 NJ 트랜짓에는 80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급히 열차에 빠져나와 다른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펜스테이션 측은 급히 현장에 수습 요원을 투입시켰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을 끝내고 몇 시간 후인 오후 5시경 전력 문제로 또다시 NJ 트랜짓이 펜스테이션 부근에서 운행을 멈췄습니다. 열차가 멈춘 이유는 전력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사고 수습 요원이 재빨리 사고 현장에 투입됐고 약 3시간 만에 열차들은 정상 운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허드슨 리버 터널 근처에는 마이애미발 뉴욕행 엠트랙 역시 전력 문제로 열차가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엔진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약 1시간가량 정전 상태로 열차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170여 명이 엠트랙에 타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무사히 옮겨 탔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3번이나 발생한 열차 중단 사고. 엠트랙 측의 빠른 수습으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1000여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이날 하루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입양이 된 한국인 아이들 가운데 19,429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가 관리되기 시작한 195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미국으로 입양이 된 입양인 수는 총 11만 1,148명이며 이 중에 미시민권 취득이 확인된 이는 9만 1,719명입니다. 해외 입양인 단체들은 나머지 19,429명 중에 상당수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불명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올봄 연방의회 대표단을 보내 18세 이전에 입양이 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생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상필 사건을 계기로 미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들의 비극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내년도 연방사회보장연금이 약 2.2%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인상률이 반영이 되면 내년 사회보장연금의 월 수령액은 평균 $30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12년 이후 최대폭이며
사회 보장국은 2010년도와 2011년, 2016년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연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국적으로는 사회보장연금 평균 수령액은 $1,253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15의 수도요금을 지원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4일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다음 수도요금 고지서에 $115.89의 크레딧 혜택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된 가정수도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도요금 수혜 가구는 연방정부의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해당 가구로서 재산세 면제주택 소유주여야 합니다. 핫도그 대량 리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식자재용 육류에서 제대로 발골되지 않은 뼈 조각이 들어가 있을 우려 때문입니다.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뉴욕에 소재한 마라톤 엔터프라이즈에서 생산하고 있는 샤브렛 핫도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 핫도그는 올해 5월 17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여러 육류로 제조가 된 소시지를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해당 핫도그에는 EST 88541년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이에 해당되는 핫도그를 발견하면 환불받거나 아니면 가까운 매장에서 제품 자체를 교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리콜되는 핫도그 양은 무려 700만 파운드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홍수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9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10대 소년 1명은 실종 상태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콜드스프링 협곡에서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9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지난 15일 애리조나 톤토 구규림의 관광지 콜드스프링 협곡 상류 지점에서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이 협곡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왔고 수영을 하던 이들을 덮쳤습니다. 총 14명이 함께 이 협곡에 놀러왔다가 급류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One of the search and rescue people heard somebody screaming for help down by the river. He went down there and he found a man clinging to a rock and the water had come up tremendously. And they could hear other people screaming. 사망자는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알려졌지만 13세 소년이 실종 상태라고 밝혀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고를 할 새도 없이 굉음이 들리자마자 곧바로 급류가 그들을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 애리조나주 산림지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이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에 탄 장소가 쏟아지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 참사가 일어났다는 지적입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달부터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당국은 애리조나주 일부 지역이 홍수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고 강한 폭염으로 피닉스 국제공항에서는 오후 시간대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한국의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박 선수는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습니다. 한편 대회가 열린 배드민스터 골프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박 선수의 경기 장면을 지켜보며 엄지를 들어올리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한국의 박성현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박성현은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습니다. 어제 골프대회가 열린 골프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매일 대회장을 찾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성현 선수를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으며 마지막 홀에 도착한 박성현 선수를 향해 엄지를 지켜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슈퍼루키 박성현은 자신의 미국 무대 첫 우승을 그랜드슬램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장식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준우승과 3위를 포함해 탑10 중 8명의 한국 선수가 순위에 올라 한국 골프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LPGA 투어 대회 우승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군수품 수출입에 관여한 중국 무역회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혐의에 중국 무역회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회사는 중국 단둥에 근거지를 둔 무역회사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무역회사가 북한이 군 장비와 무기 개발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허가 문서에 명시된 위법 거래액은 미화 7억 달러. 법무부는 이 회사와 관련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추가 출금을 막은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인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받은 회사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단둥, 지청금속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안보 연구기관인 C4ADS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무역회사가 과거 3년 동안 북한산 석탄을 중국으로 가장 많이 들여온 업체라며 한 관련사는 북한이 수출하는 로켓탄 수송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둥 지청금속은 또 지난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대북거래기업 금융망 퇴출 법안에 명시된 10개 중국 업체 중 한 곳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브라질 리우. 지난해 올림픽을 치른 세계적인 관광도시지만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격전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하마터면 세상을 못 볼 뻔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마약범들이 파벨라로 불리는 빈민가에 은신했다가 경찰에 쫓겨 도로 옆 숲으로 도주한 겁니다. 시민들은 도로에 엎드려 몸을 피합니다. 파벨라 입구에는 이처럼 매일 긴장감이 흐릅니다. 밤낮으로 양측의 총격전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갓난아이는 출생 예정 사흘을 앞두고 엄마 뱃속에서 유탄을 맞았습니다. 유탄은 파벨라 거리를 걷던 엄마의 엉덩이를 뚫고 웅크린 태아의 머리 옆을 스쳐 쇄골과 양쪽 폐, 겨드랑이 아래를 관통했습니다. 의료진은 엄마를 제왕절개한 뒤 대수술 끝에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E uma bala que perfura os dois pulmões e já saía assim. 리우 주 정부 치안연구소는 올 들어 5월까지 강력 사건으로 약 3,0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최악이었다는 지난해 사망자 통계를 이미 16% 넘어선 수치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의 수익형 부동산 평창 라마다 호텔 앤 스위트 미주 분양 설명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뉴욕은 오는 21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뉴저지는 22일 같은 시간 뉴저지 풍림 레스토랑에서 진행됩니다. 프라미스 부동산이 개최하는 이번 분양 설명회에는 총 678개 객실이 분양되며 가격은 $20만 달러대부터 시작합니다. 분양 투자자에게는 2년 동안 8%의 확정 수익이 배당될 예정이며 연간 15일 사용권과 서울과 여수 라마다 호텔을 60% 할인받는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7월 1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한 음주운전 차량이 주변에 있는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30분경 퀸즈 그랜드 센트럴 파크의 웨스트바운드로 SUV 차량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SUV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앤드류 셰익스피어가 타고 있었으며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UV 차량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질주하며 3개의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2대 이상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충돌한 차 안에 타고 있던 16살과 34살 시민이 숨졌으며 7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머리에 가벼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해변 순찰차에 시민 2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 7시 30분경 에드워드 블루버드 근처 해변에서 순찰차가 해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변을 폐장하고 순찰을 돌기 전에 모든 시민들에게 나갈 것을 요청했고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차는 해변을 돌다 미처 남녀 2명을 보지 못하고 이들을 그대로 차로 쳤습니다. 차에 치인 커플은 해변을 떠나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담요를 덮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경찰이 2명의 강간범을 쫓는데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정 무렵 리치몬드 힐 89 애비뉴와 124가 근처에서 36살 여성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 중인 이 여성에게 2명의 남성이 다가와 총을 겨눴습니다. 이들은 여성에게 현금과 금품을 요구한 뒤 여성을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고 강간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여성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주변 일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이스트 21가와 유에비뉴 근처에서 한 남성에게 2명의 수상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총을 겨누며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피해 남성의 백팩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남성의 가방 안에는 8만 달러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도는 남성이 거액의 현금을 든 가방을 확인하고 쫓아와 그대로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측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남성을 에스코트하고 있었지만 강도들에게 그대로 가방을 뺏겼습니다. 경찰은 남녀로 구성된 강도 무리를 찾는데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뜨거운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플로리아 델레이 비치의 한 주택 5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23개월이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가 약 4시간 정도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차량의 내부 온도는 화씨 150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DMV가 교량과 터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 차량 등록 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DMV는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차량이나 최근 5년 동안 $200 이상의 통행료를 체납한 상업용 차량 등록을 자동적으로 정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5일 오바마 케어를 폐지 대체하기 위한 공화당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표결 연기 배경에 대해 존 맥케인 의원의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이라고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당초 다음 주 17일에서 21일 중 새 건강보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취임 6개월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지난 70년 동안 취임 6개월을 맞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에는 뉴저지 경제연합회 손호균 회장님과 또 정신호 수석부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저지 한인경제연합회 회장 손호균입니다. 저희가 오늘 8월 18일 날, 오는 8월 18일 날, 로컬 한인 커뮤니티하고 또 다른 챔버 오브 커머스들 주위에 타민족 커뮤니티하고 같이 유대관계 방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경제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같이 앉아서 상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같이 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예, 우리 수석 부회장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 저 뉴저지 경제인협회 대내 수석 부회장 정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오는 8월 18일입니다. 네, 제29회 연례 만찬 행사를 지금 더블트리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금 여시는데요. 그 올해 행사는 어떻게 혹시 좀 진행이 되는지요? 우선 우리 로컬 정치인들하고 그 다음에 한인 총영사님, 지금 총영사님이나 이렇게 정치가 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기가 돼서 네네. 약간 이렇게 미확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총영사님이 참석을 해주실 걸로 믿고, 그리고 중국경제인협회 주위에 폴리 챔버 오브 코머스 이 주위에 다른 미국의 타민족의 챔버 오브 커머스도 다 참석을 하시도록, 뉴저지 주 챔버 오브 커머스 프레지던트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한인 커뮤니티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거기서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번 행사가 좀 그 지난해나 또 그 연예 행사와 조금 어떤 차별화된 점이나 좀 그런 내용이 좀 있다면? 올해는 이제 키노트 스피커가 밴쿠버 호프의 케빈 킴 행장님을 모셔서 우리 한인 사회하고 타민족하고의 어떤 그 유대 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로컬에서 잘 한인 커뮤니티하고 따라 놀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컨택 포인트가 될지, 우리가 컨택 포인트가 돼서 한국의 커뮤니티하고 한국 커뮤니티하고 이 주위에 같이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들이 함께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경제적인 행위를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시. 네, 그러면 혹시 그 참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좀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저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민 1세, 1.5세, 2세가 합동으로 저희가 갈라 행사 플러스 차세대 우리 행사를 같이 우리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저희가 정말 우리 만남의 축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저지 이 경제인들을 저희가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경제인 협회를 통해서 배출이 됐고 또 앞으로 차세대를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저희 협회를 좀 더 한번 우리 광고를 하고 알리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협회가 전문직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고 또 다녀가시고 지금도 많이 저희 협회에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저희 이 행사 때에 좀 더 참여를 많이 하셔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저희 협회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동참해서 우리 뉴저지 경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한인 경제, 또 나가서 미국 경제를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듣고 가는 시간 마지막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희 협회는 30년 이상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뉴저지 우리 경제인들의 모입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정치나 어떤 이념이나 종교나 그런 어떤 영리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배제하고 있고요. 완전히 경제인들의 우리 모임의 어떤 네트워킹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협회 좀 오셔서 같이 동참해서 우리 서로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미국이나 한국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 분들보다 전체 숫자 면에서 외국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타민족의 그 챔버 오브 코머스들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안점을 두고 영어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타 커뮤니티에 가서 이분들이 하는 거를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을 해오고 또 그분들도 우리한테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래서 특히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차세대 같은 프로그램을 한인들이 앞서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세대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이제는 이 시니어들만 1세대들만 해나가는 게 아닌 차세대들하고 같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교환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들을 교환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나은 미래의 한인 커뮤니티, 한인 경제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경제인협회 손호균 회장님과 또 정신호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월요일 한낮은 볕이 뜨겁고 습한 하루였습니다. 밤 공기 역시 다소 습하며 기온은 최저 72도입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볕이 뜨겁고 습한 날은 계속됩니다. 오후 사이 한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기온은 최고 84도, 최저 73도입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기온은 89도이지만 체감 기온은 105도 이상 되겠습니다. 날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날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고온다 습한 날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볕이 뜨겁고 대체로 맑은 날 계속됩니다. 내일 소나기 이후 기온이 더 오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